부산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리모델링이에요. 헌집 줄 테니까 새 집 다오. 내 돈 한 푼 안 들이고. LCT나 W는 일단 역세권이 아니에요. LCT에 있잖아요. 대출 안 받고 살 정도 되면 이 영상을 안 봐요. 야, LCT는 역세권이 아닌데 걔가 왜 그렇게 비싸냐 그러면 시장이 완전히 다른 그들만의 리그이기 때문에. 그 요즘에 주택 규제가 확 심해지면서 토지, 뭐 상가, 아파텔, 뭐 이런 투자 관심 많거든요. 네네. 소액이기도 하고 네네. 이런 거 어떻게 보세요? 저를 아시는 분들은 어디서 저를 봤냐 그러면 전부 다 이제 토지 투자하지 마. 그 영상 보고 저 아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토지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기는 하되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잘 알고 하라는 의미였거든요. 근데 이제 토지 투자는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토지는 아파트와 달리 아파트는 자기 아파트 가격이 얼마인지 실거래가 다 나오기 때문에 동호수에 대한 감가만 하면 내 가격이 지금 얼마 정도 아파트 가격인지 다 알아요. 하다못해 빌라도 그런데 문제는 토지는 굉장히 괴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가격을 알 수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재는 되어 있지만 같은 모양의 땅이 없어요. 도로가 요만큼 붙어 있는 땅, 도로가 붙어 있지 않은 땅, 뭐 이렇게 다 틀리기 때문에 이 가격을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도 없고 활용하는 방법도 모르고 또 이게 가격이 오르긴 올라요. 오르긴 오르는데 내가 팔고 싶을 때 팔지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 문제가 사실은 생겨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로망이 있죠. 로망이. 아 이게 사람들은 이제 땅 내가 태어나서 내 땅이라도 조금이라도 하나 갖고 싶다 이런 어떤 로망이 있다 보니까 토지에 사실은 조금 더 이렇게 이야기를 조금 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러는데요. 뭐 하셔도 좋은데 공부를 하셔서 하시는 게 좋겠다. 근데 그에 비해서 아파트는 공부 안 해도 되잖아. 사람들이 거기 다 살고 싶어 하는데 거기 하면 얼마든지 내가 얼마든지 팔고 싶을 때 팔고 싶고 다 알잖아. 어디가 좋은 아파트인지 어디가 안 좋은 아파트인지 다 알잖아. 근데 토지는 어느 게 좋은 건지 어느 게 좋지 않은지는 몰라. 그걸 알고 나서 하시라. 아파트 뭐 오피스텔 플러스 아파트의 개념 뭐 분양형 호텔 뭐 이렇게 수익형 뭐 어떤 상품이라 그러죠. 이제 수익형 상품도 결국은 이렇게 퇴직하시기 바로 일부 직전에 계신 분들, 현금 흐름을 중시 여기시는 분들, 이런 그런 분들이 많이 속으셔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분양형 호텔은 우리나라 수백 개가 있는데 분양형 호텔은 다 소송이 붙어 있어요. 인터넷 검색만 하시면 다 나옵니다. 딱 한 개 한 군데 소송이 안 걸려 있고 다 소송이 그만큼 문제가 많이 발생 또는 소송이 걸려 있거나 소송이 있었거나 뭐 리조트 다 마찬가지고 풀빌라 뭐 지역 주택자 뭐 말할 필요도 없고 뭐냐면 확률의 게임이잖아요. 부동산은 확률의 게임이잖아요. 확률의 게임인데 내가 확률을 높여가는 것은 자신의 내공 그러니까 지식 공부 경험이거든요. 근데 경험이 없어. 공부 내용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 확률이 가장 높은 걸 해야 돼요. 그럼 확률이 가장 높은 거는 뭐다? 아파트가 될 수밖에 없죠. 토지 투자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확률적으로 굉장히 승률을 올리기가 약하다는 거죠. 상대방이 권해줬는데 자기가 분석할 줄 모르면 그것은 바로 독배를 마시는 것과 똑같다.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상가는요? 상가는 예를 들어서 예전에 10억짜리인가 100억 됐다는 말씀 많이 듣잖아요. 근데 상가의 몸값은 수익률하고 바로 밑으로 연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기자님 같으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남아 돌아서 상가를 하나 사려고 그래요. 그럼 상가를 하나 사려고 그러면 상가를 이뻐서 사겠어요? 월세가 많이 나와요. 그렇지 그거야. 그렇지. 그러면 월세가 수익률로 따졌을 때 거기가 은행 이자가 요즘 있잖아요. 뭐 1.6 뭐 1.4 뭐 이렇잖아요. 근데 그 상가는 수익률이 2%밖에 안 나온대요. 그럼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안 살 것 같아요. 안 사죠. 네. 그럼 10년으로 돌아가 봅시다. 10년에는 우리 이자가 얼마였죠? 이자가 한 4, 5, 6, 네. 7%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는 건물을 살 때 얼마의 수익률이 나오면 사시겠어요? 15%? 그렇죠.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이자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계속 떨어져가지고 지금 이자가 기준금리가 형편없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시중금리도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럼 은행에 맡겨봐야 돈이 안 되니까 상가 살려고 하는데 15%짜리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걸요. 없죠. 주인이 미쳤습니까? 그 가격에 팔게. 그 수익률이 그러면
15% 수익자리는 없고 그러면 사람들이 매수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지금 은행 금리가 1.5%니까 그러면 나는 한 4%만 돼도 나는 사겠다 이런 생각하겠죠. 실제로 또 4%짜리들이 있고요. 그러면 예전에 15% 나왔던 건물이 지금은 4%짜리로 된 거예요. 그러면 15%에서 4%를 빼면 11%잖아요. 11%를 환산을 하면 몸값이 얼마나 올라가 있을까요? 엄청나게 올라가 있죠. 그러면 지금 그때 샀던 사람은 지금 돈을 많이 벌었지만 지금 그러면 4% 수익률 가지고 건물을 샀어요. 샀으면 내가 비싼 가격, 달세는 그냥 4% 받더라도 이걸 건물을 비싸게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금리가 돼서 그죠? 마이너스 금리가 돼서 이게 나는 1%만 줘도 수익률이 올라와도 나는 이 상가 사겠습니다 해야 그 3% 환산된 걸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꼬마 빌딩도 그런 의미로 보면 그다지 추천을 안 하시는? 지금 상황에서는 앞으로 뭐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갈 가능성은 없긴 해요. 네.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마이너스 금리는 될 수가 없어요. 마이너스 금리는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중앙은행과 시중은행들 간의 어떤 콜금리 뭐 부분 아니라 이런 얘네들 둘 간의 금리를 따질 때 마이너스 금리 어쩌고 저쩌고 미국에서 풀어라, 유럽에서 풀어라, 일본에서 야 너들 은행에 돈 놔두지 마 풀어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이지 일반 시중은행과 개인과는 마이너스 금리가 없어요. 그쵸.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지금은 역대급으로 가장 낮은 것이고 여기서 더 낮아질 뭐 올라가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더 낮아질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뭐냐면 유일하게 자본적 이득과 그다음에 이제 임대 소득을 동시에 시세 차익과 그다음에 임대 소득을 동시에 할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은 꼬마 빌딩이라든지 상가였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은 매력도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 지금은 그냥 정말 달세만 받다가 근데 이제 나중에 금액이 좀 많이 이율이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나중에 팔려고 할 때는 나는 아무 짓도 한 게 없는데 가격을 낮춰가지고 팔아야 된다. 왜? 수익률을 높여줘야 되니까 건물 가격을 낮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함정이 있어요. 그러면 야 아파트는 똑같은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 부동산에는 사람의 심리가 굉장히 많이 이제 작용을 해요. 사람들이 왜 해운대에 서울 강남에 수성구에 가려고 할까요, 사람들이? 일단 편리하고 두 번째는 있어 보이고 셋째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다 뭐 이런 거. 정답은 두 번째예요. 있어 보이는 거. 있어 보이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사람은 사람은 원래 그런 인간들이에요. 존재가 본성이 남한테 허영을 내비치고 자기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인간들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나는 여기 산다. 난 여기 살아. 폼생폼사. 그게 이제 사실은 경제학에서도 있어요. 위풍제라고 합니다. 여기 내가 살고 있어. 이런 그게 있다니까. 이 아파트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저기 미쳤냐? 왜 30억이냐? 저기서 달세가 나와봐야 얼마 나오냐? 수익률 따지면 마이너스. 근데 아파트를 수익형 부동산으로 봐서 그래요. 얘는 수익형 부동산이 아니에요. 아파트는 내가 폼 잡으려고 사는 동네예요. 그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주변 인프라도 좋고 뭐 이게 다 한 거 그는 다 그냥 하는 소리고 아 네. 하는 소리고 나 여기 살아. 나 여기 살아. 나를 우르르 봐줘. 그거예요. 그 본심은 그건데 사람들이 아닌 척 할 뿐이죠. 그리고 사실 그렇잖아. 우리 옛날에 얼마나 그런 얘기 많은데 알파고 제니스 사실은 야 그 창문도 안 열려. 거기도 뭐 굽지도 못해. 그 한 달에 관리비가 100만 원 나와. 그래놓고 돌았으면 내가 돈만 있으면 내 저기 들어간다. 이게 사람이 본성이라니까. 근데 그걸 본성을 무시하는 거지 정부에서는. 야 너희들은 임대 아파트도 좋으니까 임대 아파트 사라. 왜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지.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내가 살고 싶어하고 내가 가고 싶어하고 내가 선호하는 거 그게 그게 부족해. 그거는 계속 부족해 앞으로도. 이걸 좀 그래도 안정화시키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하죠. 간단. 예, 과오를 반성하고 원위치 시켜야지. 어떻게 원위치를 아니 시켜요? 그 법을 폐기시켜서 다시 원위치. 어떤 법이요? 가장 지금 중요한 게 임대차 3법 수요를 극단적으로 줄여버리는 그리고 임대인들을 죄악시하고 전세 살려면 월세 살려면 내한테 임대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전세 제도가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전세 제도가 주거 비용에서 가장 작게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집을 갖고 자가를 갖고 있으면요 국가에 월세를 내야 되거든요.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월세는 월세 자체의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거고요. 전세는 돈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한 번 내면 예, 전세 받아가- 나중에 찾아가잖아요. 받아가. 근데 이제 이게 예전에 그 이자율이 20 몇 프로 할 때, 1960년대, 70년대 25%씩 할 때, 그때는 이게 엄청난 어떤 사금융으로서 혜택이었어요, 집주인한테. 근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금리가 이렇게 낮은데 그 돈 갖다가 쓸 데도 없어. 해봐야 은행에 넣어봐야 손해예요. 근데 이 사람들 그러니까 니들은 그 돈 갖고 다시 또 투자하고 갭 투자하지 않느냐 이게 지금 논리잖아요. 근데 지금 집 못 사잖아요. 사실은 다주택자들은 그 사람 임대사업자예요. 그래서 이 공급을 늘리는 방법은 물리적으로 공급을 하는 것도 있지만 이 행정적으로 할 수도 있다란 말이죠. 양도세 중과를 하는 걸 갖다가 폐지를 해서 아니면 뭐 양도세 안 받을 테니까 그냥 물량분은 언제까지 해라 하면은 한시적으로 뭐 양 와장창 나올 겁니다. 이따다 하고 와장창 나오면 시장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 가격 떨어지죠. 근데 죽어도 그거 안 할 거예요. 집값 잡을 생각은 애초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집값 잡을 생각 없어요. 집값 잡을 생각이 있었다면 절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아니 물량을 다 죽여놓고 공급하고 공급밖에 없는데 정부 정책이 대외적인 경제 충격이 일어나길 바라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일 뿐이지. 그러면 결국은 압도적으로 그곳에 입주 물량을 늘려서 결국은 지금 과천이 그렇거든요. 과천이 서울에 그 날리고 경기도가 날리고 전국이 날린데도 과천에 서밋하고 위버필드 들어오는 바람에 지금 가격이 드랍이 되고 있어요. 결국은 물량이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거든요. 근데 물량을 재건축 못하게 하잖아요. 안 해주고 못하게 하니까 결국은 뭐냐? 물리적인 공급은 힘들다면 행정적인 공급을 해줄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뭐냐면 사람들이 물량을 갖고 있던 걸 내놓게 한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혜택을 줘야 내놓지. 팔면은 양도세 직접 때려 맞고. 그러니까 이거지. 야, 니들 계속 버텨봐라. 종부세 엄청나게 때릴 거야. 그럼 지금 그래갖고 적대적으로 지금 싸우고 있으니까 죽는 거는 뭐냐면 서민들만 죽는 거죠. 지금 전세 구하는 사람들만 미쳐버리는 거죠. 교수님에게 10억 있다. 네. 아무런 규제나 이런 거 없이 부산에서 10억 가지고 지금 뭘 살 수 있다. 그러면 뭐 사시겠어요? 저는 부산에 안 사죠. 저는 다른 죽어 있는 시장에 가죠. 아. 내가 항상 계속 저는 똑같아. 부산에 살 때가 있었는데 그 부산에 살 때는 2017년 8월 2일 날부터 11월 8일 작년 그러기 전에 그때가 기회였어요. 근데 버스가 지났는데 지난 버스 애인이 떠났는데 떠난 애인 붙들고 야, 내 한 번만 더 만나줘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다음 버스가 올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움직여야지. 다른 여자 만나러 가야지. 뭐 그 떠난 애인을 갖다가 붙들고. 저는 그거는 확고해요. 근데 또 올 거예요. 또 그 시기가 올 거예요, 분명히. 한 10년 뒤에 그건 알 수가 없죠. 어딜까? 다음 버스 올 때가. 다음 버스 올 때는 지금 뭐 인천도 지금 그렇고요. 뭐 아시다시피 광주 저번 달에 출발했죠. 그런데도 뭐 인천, 광주, 전주, 제주도 뭐 이 정도는 아직도 버스 아직 애인이 떠나지 않았는 그런 정도. 이거 이야기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히려 또 네. 서울. 서울. 예, 서울이 계급장 떼고 나서 지금 아까 전에 그 얘기 말씀드렸죠. 오히려 지금 서울이 싸 보여요. 근데 이제 서울은 좀 심리적으로 무서워요. 왜? 너무 비쌀 것 같아요. 안 비싸요. 뭐 진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굉장히 그 이름 있는 아파트들은 비싸지만 네. 그 지역의 대장들은 뭐 그렇게 감당하지 못할 정도. 해운대 물건 살 정도의 사람들이라면 감당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에요. 또 뭐 나름대로의 또 거기는 굉장히 인구 밀도가 높고 또 우리나라의 수도권이 우리나라의 절반의 GRDP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는 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불경을 상대로 하는 방송이라서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눈을 떼게 해줘야지. 눈을 뜨게 해줘야지. 그러면 이제 버스가 오히려 지금 서울에 지금 올 것 같네요. 지금 저는 봤을 때 서울로 버스가 이제 막 이렇게 이리 와 하면서 손을 흔들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게요? 가격이 오히려 싸요, 서울이. 자, 오늘 저희 교수님 이렇게 오셔가지고 아이, 난리 나겠는데 댓글 난리 날 것 같은데. 여러분 들으시면서 그중에서 정말 여러분한테 필요한 정보를 쏙쏙 뽑아가시라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오늘 구만수 교수님 모시기 굉장히 힘들었는데 제가 아주 어렵게 섭외를 해서 미모로 이렇게 모셨습니다. 미모로. 아, 그건 아니고 하고 또 여러분이 반응이 좋으면 또 교수님 모시고
버스에 대해서 다음 버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아. 더 이렇게 집요하게 한번 물어봐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캐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